자, 봅시다. 강호 사시가 페이지는 220페이지. 220이 아니구나. 222페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슬쩍 이야기를 하자면 강호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의 유교적 이상을 실현시키러 들어가는 공간을 우리가 흔히 강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호가 자연이긴 하지만 이 자연은 그냥 나무 캐러 가는, 나물 캐러 가는 뭐 이런 데가 아니라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간단하게 보면 강호의 봄이 드니라고 해서 얘가 대유법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과 호수인데, 한자로 따지면 강과 호수인데 얘를 자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수, 2수, 3수, 4수에서 4시, 4계절이 나와 있는데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치는 흥이 조론합니다. 향료 계변이라고 하는 게 막걸리를 마시면서 시냇가에서 놀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금민어 쏘가리를 안주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쏘가리를 안주로 먹고 있는 모습 자체도 굉장히 소박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반이라면 부릇, 양반이라면 술상에 뭐가 좀 있어줘야 돼? 고기 정도는 있어줘야지. 맞죠? 근데 고기도 없이 그냥 물고기 거기서 현장에서 잡아먹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소박하게 먹는 겁니다. 이 몸이 한가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전부 뭐다? 역시 임금의 은혜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가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내가 한가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강호에 들어가서 한가하게 살아가는 건 모든 사대부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꿈꾸는 삶인데 동시에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 초당은 초가집이라는 말입니다. 초당에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이 없다는 것도 요 한가롭다랑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초당이라고 하는 거, 초가집을 살고 있다는 것도 적을 필요 없어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유신한 의인법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왜 의인법이야? 강의 물결이 의리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믿음직스럽다. 강의 물결이 왜 믿음직스러운데 나에게 무엇을 주니까? 서늘한 바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 더운 한여름날. 맞죠? 자, 그래서 이 몸이 서늘한 것 역시 누구 덕분이다?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삼수 가을 볼게요.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그래서 가을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고기마다 살쪄 있답니다. 이 가을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고기마다 살쪄 있는데 풍요로운 걸 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소정, 이 소정이라고 하는 건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이 작은 배라는 말이 소정이라는 말도 쓰고요. 단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단정은 단이 짧을 단자입니다. 소는 작을 소자죠. 알겠죠? 그래서 단정, 소정 이런 얘네들은 작은 배, 작은 고깃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물을 실어서 흘러가는 대로 띄워 던져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물 실어 흘리 던져두고 흘리 띄워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흘리. 자, 그래서 이게 흐르게 냅둔다는 건데, 흐르게 냅둔다는 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오므려야 돼요. 맞지? 그래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툭 던져 놓는 겁니다. 그냥 물결에 흘러가게 그물을 냅두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히겠냐고? 안 잡히지. 왜 안 잡히는데? 이 사람 강호사시가, 우리가 흔히 강호사시가 어부사시가 또는 어부단가라고 얘기하는데, 강호에 들어가서 이 양반 사대부가 어부로 사는 거는 진짜 어부가 아니고 가짜 어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짜 어부라고 얘기하는데 왜 가짜 어부야? 실제로는 물고기를 잡을 생각이 딱히 없습니다. 잡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바보 같은 고기가 걸리겠어? 안 걸려요. 맞지? 자, 그러면 그물 왜 던져두는데? 그냥 한가하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무욕적 태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욕심 없는 태도,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두고 잡힌 좋고 아닌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시간 때우는 일이지, 맞죠? 시간을 때우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소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일하다. 그리고 지금도 쓰는 말이야. 지금도 쓰는 말인데, 소일하다라는 말은요, 시간을 보내다. 근데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하는 거야. 알겠죠? 적적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뭐 핸드폰 게임 하는 거, 이런 것도 소일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이 몸이 소일하며 살 수 있는 것도 누구 덕분이다? 임금 덕분이라는 거야. 맞죠? 자, 다음 강호의 겨울이 드니. 계절적 배경 계속 이어지고요.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답니다. 한 자는 보통 3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온 거지. 맞죠? 삿갓을 비껴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삿갓과 누역 표시. 자, 그래서 삿갓과 누역 역시 어떠한 삶을 나타낸다? 소박한 삶을 나타냅니다. 이 양반 사대부가 입을 옷이 아니야.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옵도 역군은 이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안분지족 안빈낙도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거의 98% 똑같은 뜻이라고 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어떻게 조금 다르냐? 안분지족이라고 할 때 족은 어떤 만족. 자, 그래서 자신의 분수에 만족한 교시부터 수업해주고. 자,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안분지족. 안빈낙도는 가난함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도리. 안빈낙도. 알겠죠? 안분지족과 안빈낙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용은 다 끝이 났죠. 자, 그래서 강호해설의 사계절을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봅시다. 페이지는 225페이지. 자, 사대부는 선비 사자와 그 다음에 대부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자, 사대부는 선비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삶을 추구하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몸과 마음을 닦는다. 그냥 뭘 추구한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유교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유학자들의 특징. 실증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거나 실물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천하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 신하로서 관직에 나아가서 입신양명. 자, 말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야? 입신이 뭐예요? 세우다. 몸을 세우다. 이름을 널리 떨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몸을 세운다는 건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이 말이고요. 이름을 널리 떨친다는 건 관직에 올라가서 나의 이름이 이제 널리 들리게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입신양명 우리가 흔히 출세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삶을 추구하였어요. 자, 그런데 때로는 자연에 숨어 살면서, 옆에 은거 적었어요. 은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을 벗삼아 심신을 수양하면서 살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함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거나, 또는 이러한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동시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강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강호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어떠한 공간, 자연은 자연인데 유교적 정신을 실현하고자 이제 들어가는 공간으로서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상충 부분 정문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참 요거 입신양명에 출세 말고 또 다른 말도 좀 적어줍시다. 공명 똑같은 말입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공을 세우고 이름을 알리다 이 말이야. 공명. 알겠죠? 자, 그래서 출세, 공명 이런 것들을 대체로 어떤 가치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세속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 나쁘다고 얘기할까요? 공명을 시대가 간신배가 판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안 좋은 시대일 때, 맞죠? 그럴 때 출세 또는 공명으로 나아가는 건 안 좋은 거야, 맞죠? 자, 그럴 때는 그러면 진정한 사대부로서 뭐 해야 돼? 자연 속으로 은거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알겠죠? 또는 내가 속세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속세에 너무 치였다든지, 내가 모함을 당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럴 때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상충국. 얘는요, 이걸로 보지 말고 전문을 좀 봅시다. 상충국은. 들어가면서 들어가줄게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상충국이 전문으로 시험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아, 진짜. 대발 얼마 안 돼. 가사문화 이제 이 정도면 선이지, 선이지, 선이야. 한해 주석 200. 그치. 주석이 좀 많죠. 근데 왜 얘기하냐면요, 이거 상충국은 그냥 배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며 배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그 모의고사 풀 때도 되게 많이 도움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상충국입니다. 상은 뭐냐면요, 항상 상자야. 항상 상자. 추는 봄이고요. 곡은 노래. 자, 그래서 상충국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항상 봄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온 세상이 봄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온누리가 봄이다. 그러니까 지금 봄을 맞이한 즐거움에 대한 노래입니다. 딱 봐도 자연이겠지 그러면, 맞죠? 자, 그래서 봅시다. 홍진에 묻힌 분내 끊고. 홍진이요, 한자로 따지면 뭐야? 내가 좀 길게 풀이해주는 한자어는요, 그러니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딴 데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홍진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붉을 홍자에다가 먼지 신자거든요. 그래서 붉은 먼지라는 말인데 직역하면은 이 붉은 먼지가 속세를 의미합니다. 홍진이. 그래서 홍진 나오면 그냥 속세 연결해도 돼요. 자, 그리고 홍진에 묻혀있는 분들에게 이 말입니다. 분들아 라고 해서요, 지금 청자를 설정합니다. 대화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내 생에 어떠한고?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떠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있는 사람에게? 속세에 묻혀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화자는 속세에 있어 없어? 없다는 거겠지, 맞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이 옛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뭐 나중에 이제 뭐 자주 보게 될 텐데 소부, 허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고사, 중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거든. 소부, 허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관직 때려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유유상종, 이거 유유자적하면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 풍류에 미치는 것 같아, 못 미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데, 자, 잘 보세요.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내 삶 한번 봐봐봐.
내 삶 어떠한 것 같아? 옛날 사람 풍류에 미치는 것 같아? 못 미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건 이 화자의 물어보는 의도는 자기가 자신의 삶이 옛날 사람 풍류에 미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미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말투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자연에서의 에서 사는 삶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자랑하는 거야. 플렉스하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플렉스가 어느 방향으로 플렉스하는 거야? 소박한 방향으로 플렉스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야 속세 사람들아 나 좀 봐봐봐. 내 삶이 어떤 것 같아? 옛날 사람 풍류에 미치는 것 같아? 못 미치는 것 같아? 나 기가 막히게 잘 놀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한 이 학원 많은이라고 했는데 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아래 안 붙어있잖아. 많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건만은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 수많은 평범남 중에 하나야 이 말이야. 알겠죠? 나만큼 남자로 태어난 사람 많다고. 근데 내가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내가 모를 것 같아? 나 알아 그 말입니다. 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살림에 묻혀 있어. 그들은 안 묻혀 있어. 맞지? 근데 나 지극한 즐거움 알아 몰라? 알아. 저 사람들은 이 살림에서 즐기는 지극한 즐거움을 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살림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랑 대비되어 있어? 홍진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맞죠? 나 살림에 묻혀 있어. 지극한 즐거움 모를 것 같아? 나 알아. 근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쟤는 이 정도의 살림에서의 지극한 즐거움을 쟤는 몰라가 되는 거야. 자, 다음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아까 지난주에 내가 하면서 개 외우더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개 무슨 뜻이라고 했어? 탕류 개변 개녀야. 그 고요함. 시냇물. 시냇물. 탕류 개변. 탁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개 시냇물의 주변. 맞죠? 탕류 개변 개. 벽계수라고 하면 뭐냐면요, 푸른 시냇물입니다. 아주 투명하고 맑은 시냇물이야. 수간모옥이라고 하면은 몇 칸짜리 초가집 이 말입니다. 몇 칸짜리 초가집. 아주 허름한 집이에요. 몇 칸짜리 초가집. 자,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에 안 그려도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집 딱 지어놓고 기가 막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면 그냥 이 투명한 물이 막 미친 듯이 흐르고요. 뒤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 뒤에는 소나무 대나무가 이제 울창하게 쫙 돼 있고 살구꽃 복숭아꽃이 쫙 펴 있는 기가 막히게 경치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주, 소나무와 대나무, 울울리, 울창한 곳에 풍월 주인되어 있다. 자, 잘 보세요. 요거 생각해야 되는데 풍월 주인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자연을 소유물로 생각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자연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풍월 주인이 되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람과 달의 친구 정도 되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연에 벗삼아 살아가는 거야. 자연의 친구 정도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 곳에 풍월 주인이 되어 있다. 자, 다음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지금 여기에서 뭐가 제시됩니까?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죠. 겨울 지났고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한 3절 정도로 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은 여기까지인 거 아니구나. 여기까지구나. 여기 조금 나와 있구나. 자, 볼게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 별표. 도화가 뭡니까?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 복숭아꽃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 아주 아름답고 황홀한 이미지입니다. 아름답고 황홀한 이미지. 얼굴이 도화 같다. 이거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홍겨울 전에. 홍겨울 태어났을 때 홍겨울 얼굴 보고 얼굴이 도화 같고라고 돼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 예쁘고 이 말이야. 자, 우리 여성분들 얼굴 중에서 남자를 홀릴 정도로 아름답게 생긴 얼굴을 보고 우리가 도화살이 꼈다라는 말을 하는데 혹시 본 적 있나요? 도화살이 꼈다 할 때 도화가 복숭아꽃입니다. 알겠죠? 그냥 뭐야? 지금 봄 돼가지고 도화 행화 펴 있어. 그냥 뽕 맞은 겁니다. 뽕에 취했어. 자연의 뽕에. 자, 그래서 지금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녹양 적으세요. 푸른 버들량자야. 버들량자. 버드나무. 방초 향긋한 풀냄새. 푸른 버드나무와 향긋한 풀냄새는 새우. 새는 가늘 새자. 가랑비. 자, 적어주는 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필기와 이 설명과 요 얘기를 한 100번은 더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녹양방초와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게 지금 뭐냐? 봄의 정취입니다. 봄의 정취. 맞죠? 자, 칼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소리법. 물론 앞에도 서리법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서리법이라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칼로 몰아냈냐, 붓으로 그려냈냐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슨 말이야? 지금 자기가 쫙 바라보는 모습 보니까 마치 뭐 하는 것 같냐면 칼로 쫙 재단해 놓은 것 같거든. 이 산의 산맥의 모습과 풀들이 자란 모습이. 그 다음에 마치 화가가 붓으로 그려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경치가 뭐 한 거야 지금? 그림 같다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칼로 몰아냈냐, 붓으로 그려냈냐? 조화, 신공, 조화, 조물주, 신, 신기한, 공, 기술 또는 재주. 자, 조화, 신공은 조물주의 신기한 기술이, 신기한 재주가 물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자,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물물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생물마다 아주 야단스럽고 알록달록하게 피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조화신공 뭐 조화신공 말하는 거야? 얘네. 네. 맞죠? 자, 다음 수풀에 우는 새는 새동그라미 합시다. 춘기 한자 그대로 하면 봄 기운이죠. 봄 기운 맞죠? 봄 기운.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를 부린다. 실제로 교태를 부릴 수 있어 없어? 새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교태를 부린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새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감정이야? 화자의 정서가 됩니다. 새가 정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춘기를 못내 겨워서 교태를 부리는 게 지금 요 새에게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봄 기운을 못내 겨운 거 본인이면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새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감정이입의 대상물이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감정이 일 대상물. 연수야 적고 있니? 자, 무라일체이니 무라일체가 무슨 말이야? 저 대상물과 내가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 무라일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무라일체이니라고 할 때 이 물은 대상물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상물이 누군데? 새. 그런데 새는 뭘 상징해? 여기서 자연물을 상징하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무라일체는 새라고도 볼 수 있고 자연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라일체이니 흔이야 다를 소냐라고 하는 건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느끼는 흥이나 저기서 짹짹거리는 새나 서로 흥이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12에 걸어보고 요 12는 쌀인문입니다. 쌀인문. 자, 이 쌀인문은 그 저기 뭐냐 한옥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옥이 울타리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문. 이 쌀인문입니다. 알겠죠? 이 12는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령하야. 이렇게 안 나오냐? 소요음령.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리저리 거닐면 아직이 시를 읊조리는 거 소요음령. 그게 뭐야? 흥얼거리면서 산책하는 겁니다. 알겠죠? 빨리 걸어,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즐기면서 걷는 거죠. 즐기면서. 산일이 적적한데 아까 나온 어떤 단어랑 비슷해요. 한가한데. 자, 조용하고 쓸쓸하다, 하는 일 없이 심심하다, 한가하다 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겁니다. 알겠지? 외로워, 안 외로워? 안 외롭습니다. 알겠죠? 행복해 죽겠습니다. 자, 다음 한중진미.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자연의 참된 맛입니다. 한자 그대로 하면 한가롭다, 그 다음에 중은 가운데, 지는 참 진짜, 미는 망민자. 그렇죠? 자, 그래서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맛입니다. 참된 자연의 맛을 알 리 없어서 지금 호재로다, 혼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외로워, 안 외로워? 안 외롭습니다. 알겠죠? 나 혼자만이 이 자연의 풍월 주인이 되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봐 이웃들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또 청자 설정하고 있는데 청자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는 뭐였어?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됐어요? 이웃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쓰라. 산수 구경을 가자. 답청이라 오느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답청은 산책입니다. 산책. 산책 오느라고 욕기는 목욕이거든요. 목욕은 내일 하세. 목욕 지금 하면 산책 못 가니까 나랑 산수 구경 가야 되니까 산수 구경 하러 가자. 아침에 채산하고, 채산은 나물 캐는 거. 이 채는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6월달에 모의고사에 뭐 나왔습니까, 노래? 채미가 9월이었나? 채미가 나왔는데 기억납니까? 채미. 채미도 나물 캐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알았으면 바로 풀었을 거 아니야. 맞지? 채미할 때 채가 채취하다야. 채취하다. 알겠죠? 자, 채산 나물 캐고 나중에 조 알아두세요. 조. 쓸 줄은 몰라도 돼. 읽으면 너무 편해. 낚시. 조 하면 뭐야 그러면? 물고기 낚시. 나중에 조수하세.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자. 자, 다음 갓 꿰어 늙은 술을 갈건으로 맡아놓고. 자, 일단 여기에 위에 소박 일단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자, 갓 익은 술이 있어요.
갓 익었어. 이제 익었어. 그때 당시에 술은 물론 소주도 있긴 했습니다. 맞죠? 소주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곡식으로 만든 술을 많이 먹었죠. 맞죠? 자, 그래서 곡식으로 만든 술은 항상 뭐가 있어요? 그렇지. 누룩이 있죠. 누룩. 찌개미가 있죠. 자, 그래서 건더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더기 저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채로 걸러줘야 돼요. 알겠지? 그런데 지금 산수공경 가가지고 거기에 채 들고 가 안 들고 가? 안 들고 가지. 채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갈건, 수건, 두건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이거 쭉 짜는 거야. 거름망. 그렇죠. 소박한 겁니다. 그래서 채로 하지도 않고. 맞죠? 그러니까 뭐야?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괜찮아. 그냥 대충 해. 소탈하게. 알겠죠? 자, 갓 되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갈건으로 밭아놓고 자,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수놓고 먹겠답니다. 자, 여기서 수놓고는 숫자 3명 이 말입니다. 자, 꽃나무 가지 꺾고 숫자 3명 마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꽃나무가 있어요. 꽃나무를 똑똑똑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잔 마실 때 한 잔, 한 잔 마실 때 한 잔 숫자 세겠다는 거야. 나 몇 잔 마셨는지 이해되죠? 즐기는 겁니다. 우리 이거 이제 풍류라고 하죠. 풍류. 술을 한 잔 한 잔 마실 때마다 나무를 하나 숫자만큼 세는 겁니다. 어차피 술을 먹으면 바로 옆에 뭐가 있어? 나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무가 이렇게 쫙 내 옆으로 있으니까 하나 꺾어서 이렇게 세는 거야, 맞죠? 거의 뭐 신선노름이죠, 신선노름. 화는 뭔데? 화창하다, 맞죠? 화창한 바람인데 이때 부는 화창한 바람은 당연히 봄바람 또는 동풍 정도로 다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화창한 바람, 봄바람이 건듯 잠깐 불어서 녹수, 아까 녹이 뭐라고 했어요? 풀을 녹자. 자, 그래서 푸른 물 한자 그대로 하면 그럼 맑아 안 맑아? 맑은 물. 녹수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화창한 바람이 건듯 불어서 녹수, 맑은 물을 건너오니 자, 청향은 잔해지고 별표 후각의 심학화 또는 똑같은 말로 공감각적 표현 지는 건 시각입니다. 내 눈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야.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뭐야? 청향은 냄새야. 맑은 향이죠. 맑은 향이 잔해진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맑은 향은 누구의 향인데? 자연의. 이 지금 그 화풍이 건득 불었잖아. 화풍의 맑은 향을 말합니다. 자연이 너무 깨끗하니까. 맞죠? 화풍의 맑은 향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내 술잔에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낙콩, 떨어지는 붉은 꽃잎입니다. 떨어지는 붉은 꽃잎. 그럼 대체로 뭐겠어? 도화 또는 행화지. 도화 또는 행화. 봄이잖아, 이 사람아. 도화 또는 행화. 얘네들이 색깔이 약간 핫핑크색이야. 따지고 핫핑크색. 그 벚꽃보다 조금 더 진해요. 분홍색이. 약간 빨간색에 가까운 분홍색이야. 그래서 낙콩은 옷에진다. 도화 또는 행화겠지. 그렇죠? 자, 준중이 비었거든. 준중은 술독. 술독이 비었거든. 날되려 아래어라. 나한테 공자 증자 따려 뭐야 누구누구에게 맞죠? 자, 나에게 아뢰어라. 나에게 말해라.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말해라. 뭐 하려고 하느냐? 소동 작을 소자에 아이 동자 뭐야 조그마한 소년 맞죠? 이 조그마한 소년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이게 뭐냐면 술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술집에 술 심부름 시켜서 다시 술 가져오겠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독 메고 술을 메고는 술독을 메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독이 무거우니까 아이 보고 메라고 하고 어른 나잖아, 그치? 뭐 하는 거야? 나는 지팡이 짚고 가는 거야. 맞죠? 자,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하야. 완보, 보는 거를 보자죠. 완은 뭐야? 천천히. 맞죠? 자, 그래서 뭐야? 천천히 음미하면서 걸어간다. 아까 뭐랑 비슷해요? 비슷한 뜻 있었어요. 소요, 음령.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 소요, 운영, 이익, 의무왕고. 자, 미음 왕고하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자, 지금 이미지 그려야 돼. 이게 지금 뭐냐면 자, 공간의 시간의 이동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맞아 틀려? 맞- 맞습니다. 공간이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집 앞이었어. 그치? 그럼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산수 구경 갔어요. 그래서 뭐 했어? 술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술 다 먹었어. 지금 술독이 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술 가지러. 자, 그래서 지금 미음 왕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뭐 하느냐? 술 마셨잖아. 술잔 찐득해 안 찐득해? 찐득해. 뭐 해야 돼? 씻어야지. 맞죠? 자, 그래서 미음 왕고하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밝을 명자에 모래 사자. 자, 그래서 맑은 모래 좋은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청류는 맑은 물입니다. 류자는 흐를 류자, 맑은 물, 맑은 청자. 자, 그래서 이 맑은 이 흐르는 물을 구워봤더니 떠오는 것이 이렇게 구워봤어. 떠오는 것이 뭐다? 복숭아. 동화로구나. 자, 우리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천국 같은 곳이죠, 무릉도원. 맞죠? 자, 이 무릉도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요. 도교라는 종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도교에서 신선들이 살고 있는 이상적 세계죠. 마치 약간 서양식, 유럽식으로 표현한 거야. 유토피아지, 유토피아. 맞죠? 유토피아.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무릉도원인데, 무릉도원 할 때 도가 복숭아 도자입니다. 원은 근원 원자야. 그래서 무릉도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는 근원지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무슨 나무가 피어있겠어? 복숭아 나무가 피어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보면서 자랐을 텐데 나 어릴 때는 약간 무릉도원의 신선들 막 뭐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만화 영화나 아니면 만화책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무릉도원 하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요 신선들이 이제 이 술 한잔 아주 맑은 술 한잔 하면서 복숭아 꽃잎이 막 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있는 걱정 없이 행복한 세상 약간 이런 이미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무릉도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복숭아 꽃잎이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너무 맑은 물이 떠내려오는데 굽어봤더니 지금 복숭아 꽃잎은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로 따지면 벚꽃이랑 비슷해요. 미친 듯이 폈다가 3주만 지나도 다 떨어져. 그럼 얘네들이 꽃잎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물이 떠내려오는 거에 복숭아 꽃잎이 같이 떠내려오겠지. 맞죠? 떠봤더니 복숭아 꽃잎이 떠있는 거야. 또 뽕에 차는 겁니다. 알겠죠? 와, 혹시 저기 무릉도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무릉이 가깝도다. 저 산이 긴 거인고 혹시 저 산이 무릉도원인가? 무릉이 가깝도다. 저 산이 혹시 무릉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릉도원인가? 자, 송간세로 한자 그대로 소나무 송 사이간 세로 세나가 뭐라고 했어? 간을 세자 길로자. 그럼 뭐야? 소나무 사이에 난 가느다란 길, 오솔길. 맞죠? 오솔길. 이 소나무 사이에 난 가느다란 길 사이, 길 안으로 두견하는 진달래. 얘도 봄에 피죠. 진달래를 붙여들고 붙들어 들고 봉두. 갑자기 산봉우리 오릅니다.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자, 잘 보세요. 구름 속에 앉았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탈속적 분위기. 탈속이라고 하는 건 속세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맞죠? 약간 좀 뭐래 황홀한 비현실적인 공간이야. 맞죠? 막 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완전 막 온 주변에 막 구름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말락이. 말 그대로 하면 뭐야? 촌락. 천개 만개 촌락이.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산의 정상에 올라왔더니 온 주변의 마을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렇죠? 천촌만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버려져 있다.
자, 다음 연하 1휘. 연하 알아두세요. 연하. 연. 안개. 뒤에 하. 놀. 안개와 놀. 연하는 안개와 놀. 자, 그래서 1휘는 금수를 재폈는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수는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금수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짐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짐승.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비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비단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여기에 쇠금자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비단이야. 자, 그래서 비단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보는 이 경치가 뭔데? 지금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막 구름이랑 이런 게 껴가지고 안개가 막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노을빛이 쫙 주황색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 쫙 일자로 들판이 보여. 어떤 거야? 지금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비단을 재폈는 듯 펼쳐놓은 듯 엊그제 까맸던 들이 엊그제 왜 들이 까맸어요? 겨울이라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엊그제가 진짜 엊그제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얼마 전 겨울이라서 까맸던 들이 이제 봄빛도 넘치는구나. 공명도 날 깨우고 부기도 날 깨우니 별표. 공명 아까 뭐라고 했어? 줄세. 네. 자, 보세요. 깨우고는 꺼리고 이 말이거든. 공명이 실제로 날 꺼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사실은 누가 꺼리는 거야? 내가 공명을 꺼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 제가 날 꺼린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객 정도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날 꺼리는 거야. 내가 제일 꺼리는 게 아니고. 자, 다음 부기도 날 깨우니. 말 똑같죠? 똑같이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사실은 화자가 부귀 공명을 멀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주체와 객체를 뒤바꾸어 표현하였습니다. 청풍명월 외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 자연이다. 그쵸? 자, 이런 자연, 깨끗한 자연 이외에 어떤 것이 또 있겠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친구 누구밖에 없어? 청풍명월밖에 없어. 그렇죠? 얘네가 내 친구야. 자, 다음 표 누한 별표.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적어줍시다. 반사표. 자, 단사 대나무 물잔과 표주박 그릇입니다. 유리나 쇠, 노스로 만든 그릇 있어 없어? 없어. 어떤 삶? 가난하고 소박한 삶. 그렇죠? 자, 그래서 가난하고 소박한 삶. 자, 단사표는 대나무 물장과 표주박 그릇. 가난하고 소박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따온 게 바로 뭔데? 단표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단표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뭐 해야 돼? 가난 연결해야 돼. 소박, 안빈낙도 안군지족 연결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단표 누항은요? 누추한 거리.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누항사라는 작품을 배우게 될 거야. 누항사. 알겠죠? 그 누항사에 보면 단사 표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단표 누항의 허튼 해음. 해음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헤아리다 할 때 해. 자, 그래서
허튼 해운 생각이야. 자,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야? 허튼 생각이지.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잘 보세요. 이 단표 누방에서 허튼 해음을 아니한 다음에 허튼 생각 안 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튼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 그렇지, 부기공명이지. 자, 그래서 세속적 가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기 그 다음에 공명, 출세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죠. 이해되죠? 세속적 가치입니다. 자, 허튼 생각을 아니하니 아무튼 100년 행락이 100년 그때는 100년 살기가 쉽지 않죠. 뭐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100년은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행은 뭐야? 가다. 락은 즐거움. 자, 그래서 한평생 가는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라고 하는 건 뭐하다 너무 만족스럽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부심 만족감 다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요게요 여러분들 상충곡은 어떤 문학이냐면요 가사문학이거든요. 자, 가사문학은 시조랑 애초에 그 양식이 다릅니다. 맞죠? 시조는 딱 세 줄로 끝나야 되잖아. 그 여러 줄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 줄씩 끊어서 연시조로 만들어야지. 맞죠? 얘는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시조랑은 완전히 다른 문학이 다릅니다. 가사문학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그냥 이 글쓴이가 자기가 느끼는 정치와 흥을요 이 세 줄 안에 다 못 담고 그냥 줄줄줄줄줄줄 계속 자신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가사문학은요 화자가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굉장히 만연하게 길게 느려가지고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산문인지 운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 그런데 이 가사문학이 꼭 지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음본은 웬만하면 지킵니다. 자, 그 다음 시조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줄 첫 음절 삼음절 구정인 거 뿐만 아닙니다. 아무튼 100년 행막이 이만한 대로짜리 4음으로 딱딱 나눠져 있고요 3, 4, 4, 4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또는 3, 5, 4, 3 이런 식으로 글자 수, 음수율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 미안해. 3, 4가 아니네. 이거는 3, 5네. 3, 5, 4, 4네. 맞죠? 3, 5, 4, 4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이 어느 정도는 지켜져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가사문학이라고 합니다. 가사문학. 알겠죠? 자, 이 상충곡은 정말 유명하고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어들만 좀 잘 알아둬도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 풀거나 수능 국어 공부할 때 나오는 좀 한자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대비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깐만 또 봐야 되는 거구나. 나와봅시다. 논밭가락 인내고 227페이지. 자,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사설시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의 계층들이 많이 불렀고요. 자, 사설시조는 대체로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으로 길어지는 형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초장이야. 여기가 중장이야. 그리고 여기가 중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사음보도 뭐 거의 다 깨져 있습니다. 맞죠? 되게 길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건 나중에 나머지는 다 이제 표현사의 특징을 보면 되겠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농민들의 삶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볼게요. 논밭가라 김매고 내장망이 대림철 신들매고.
자, 김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김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땅에 잡초들이 많이 자라니까 걔네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베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김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논밭가라 김매고 아침부터 자, 배잔방이 데님처 신들매고라고 되어 있는데 배잔방이는 요 바지를 뜻합니다. 이거를 신들처 데님처 신들매고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나가기 위해서 야무지게 옷 갖춰 입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입으면은 예를 들어서 허리띠 이렇게 매잖아. 그치? 허리 고정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도 고정시켜야 되냐면 여기도 고정시켜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묶어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거 팬츠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신발 신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배잔방이 데님처 신들매고는 지금 딱 그 장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낫을 갈아서 허리에 차고 도끼 벼려. 벼려는 요즘도 쓰는 말입니다. 맞죠? 벼린다라고 하는 게 뭐야? 날카롭게 만든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도끼 벼려 둘러매고 무림 산중에 이제 아주 숲이 울창하게 있는 그런 산중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섭을 베고 잘라서 지게 짊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강호에 들어간 거야? 아니야. 아닙니다. 왜? 이 사람 지금 나무 캐로 들어갔어요. 맞지? 자, 그러니까 지게 지고 들어가가지고 삭정이 마른 섭을 어떻게 한 거야? 잘라가지고 뒤에다가 지게에다가 실어놓은 겁니다. 왜? 집에 가서 불 떼야지. 맞죠? 자, 그래서 지팡이 받쳐놓고 샘물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비우고 자, 곰방대 톡톡 떨어 입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졸다가 한숨 잡니다. 자, 아주 고된 일을 하는 와중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이 사람 보고 한가하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냥 한가한 그 사대부들이 느끼는 한가함은 아니에요. 한가함은 아닌데.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뭐 해? 해 뜨자마자 농사일 해야지. 농사일 다 끝났어. 그 다음 뭐야? 다음에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나무 캐러 간 거야. 가서 점심 도시락 먹고 뭐 한 거야? 한숨 디비자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쟤는 언덕이에요. 자, 석양이 언덕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저녁쯤 됐겠다. 그렇죠? 자, 저녁쯤 되어가는 그 시간에 어깨 추스르면서 이제 뭐 해야 돼? 지게 지고 가야 되잖아.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죠?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면서 와 씨 어찌 돌아가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몸이 고된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고된 일을 하는 또는 힘든 농사 일을 하는 와중에 뭘 누리고 있어? 여유를 누리고 있는 이 농사꾼의 삶이 드러나 있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무엇에 따른 전개? 시간에 따른 전개. 열거법. 자, 이 사설시조는 기본적으로 표현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만연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말에 함축하지 않아요. 함축적인 특징 없어. 함축적인 특징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법이 뭐게요? 열거법, 반복법. 일을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를 함축적으로 지을 여유가 있다고요? 전혀 없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보통 직설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문학의 특징이다? 사설시조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열거법을 통해서 농구의 일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까지 보고요. 오케이. 좀 쉬었다가 이거 볼게요.